자, 이과정 11단원 속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니까 잘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자, 문제를 풀 때,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만약에 시간을 물어본다, 이걸 물어본다면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우세요. 그럼 문제가 잘 풀립니다. 시간을 물어볼 때는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우면 좋겠고, 만약 거리를 물어본다면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문제가 잘 풀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고 핵심 문제 1번 볼게요. 자, 기차가 시속 72km 속력으로 200m짜리 철교를 완전히 지나는데 14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320m 터널을 완전히 들어간 때부터 그 가장 앞부분이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인지, 이거 그림 필수입니다. 그림 필수예요. 일단은 지금 미터하고 초로 이제 물어보고 있으니까 시속 72km는, 자, 이게 72km/h인데 이거를 초당 몇 미터를 가는지로 고쳐줘야 합니다. 72km는 72,000m가 되는데, 미터를 이제 요거 이제 미터 이렇게 고쳐 놓겠고요.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또 60초가 되니까 3600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주니까 20m/s, 초당 20m씩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속력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철교가 200m라고 그랬어요. 이걸 완전히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어요.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완전히 지나가니까 끝까지 다 빠져나가야 하는 요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나가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기차의 길이가 문제가 됩니다. x. 자, 그럼 이제 보겠어요. 요 앞부분 기준으로 기차가 여기까지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 거죠? 요것도 x니까 x 플러스 200을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얼마? 200. 요만큼 이동하게 된다. 이게 14초래요. 14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4초. 자, 그러면은 속력이 지금 20m였습니다. 20m씩 14초를 간 거리랑 누구랑? x 플러스 200이랑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x는 80. 그래서 기차는 80m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터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터널이 있는데 완전히 들어간 때부터, 그럼 요거죠. 요게 80m짜리 기차 완전히 들어갔는데 앞부분이 벗어나기 시작한 때는 요 상황이 되겠죠. 320m라고 했습니다. 터널은. 그러면 얼마나 이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 끝과 끝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320에서 80을 뺀 거리 240m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쵸? 240m. 그래서 시간은 속력 20분의 거리 240. 그래서 얼마? 12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핵심 2번 보겠습니다. 동생이 집을 먼저 출발합니다. 30분 뒤에 형이 브레이드라는 거를 타고 쫓아갑니다. 속도가 이제 형이 빨라요. 동생은 1분에 60m, 형은 1분에 105m씩 갑니다. 형이 동생을 이제 따라잡겠죠. 만나는 것은 동생이 집을 출발하고 나서 몇 분 후냐,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동생이 간 거리랑 형이 간 거리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생은 자 시간이 x분 동안 이동한다면 형은 그보다 짧게 이동하죠. x-30분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은 1분에 60씩 x, 형은 105m씩 x-30 이렇게 해서 둘이 같다 해주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7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이 걸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3번 한번 볼게요. 2.1km 떨어진 두 지점 AB가 있는데 민성이는 분속 80, 진영이는 분속 60으로 동시에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에 누가 먼저 도착하겠어요? 민성이가 빠르니까. 자, 도착한 민성이가 바로 되돌아와서 진영이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발한 때부터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미터 단위로 해주니까 우리도 미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2100m입니다. 더 빠른 민성이가 있고 좀 느린 진영이가 있네요. 자, 민성이가 B를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도중에 진영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시간을 물어봤는데 거리에 관한 식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민성이가 간 거리와 진영이의 거리의 합은 2100m인데 2100m가 두 번 있죠. 4200m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성이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x 해서 42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꼭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제 4번 보니까 둘레가 315m입니다. 이런 호수 주위 산책로를 산책을 하는데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합니다. 갑은 초당 0.9m, 을은 초당 2.7m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추월해서 만나겠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갑이 가는데 0.9m/s로 가겠죠. 근데 을은 뜁니다. 갑이 이만큼 가는 동안에 한 바퀴 더 돌아서 여기에 와야겠죠. 그래서 같은 지점이 되는 거죠. 을은 자 2.7m/s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향이었을 때 같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일 때는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많이 간 사람에서 적게 간 사람을 뺀 거리 차가 둘레 내지는 한 바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반대 방향일 때는 거리 합이거든요. 거리 합이 둘레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반대 방향일 때는 거리 합이 둘레가 된다. 근데 지금은 거리의 차. 그래서 을이 더 많이 갔습니다. 자, 몇 분 몇 초 냈는데 시간을 x2라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데까지. 그럼 2.7 x에서 0.9 x를 빼서 315. 그래서 x는 175초가 나옵니다. 그 말은 2분 55초다 이 얘기죠. 자, 할만하죠? 자, 요거 연습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 오도록 하겠어요. 9번까지 풀어 오겠습니다. 몇 번까지? 9번까지. 특강탐구 9번까지요. 자, 12단원 소인수분해인데 핵심 문제 1번이 조금 어렵네요. 1부터 50까지 쭉 곱했습니다. 12로 나누어 가면 됩니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데 나눈 결과가 처음으로 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수가 나왔다. 여기서 소수가 2, 3, 5, 7 이런 소수가 아니라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분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되는 거는 몇 번째에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부터 50까지 곱한 거에서 2의 거듭제곱 부분과 이제 3의 거듭제곱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부터 50까지를 다 2가 몇 번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셀 수는 없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써놨는데 제일 먼저 2의 배수의 개수가 25개입니다.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4의 배수가 몇 번인가 했더니 50까지에서는 12번 있죠. 8의 배수가 6번 있고 16의 배수가 3번 있고 32의 배수가 1번 있습니다. 그럼 이 개수들을 다 더해주니까 총 47이 나와요. 그러면 2가 총 몇 번 있다? 47번 있다. 그래서 2의 47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도 3의 배수가 16번 있고 3의 제곱인 9의 배수가 5번 있어요. 9, 5, 45니까. 그다음 3의 세제곱인 27은 1번 있어요. 그럼 3은 몇 제곱이 되겠어요? 16, 5, 1 더해서 22. 그래서 3이 총 22번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뭐 아까 9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왜 한 개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9의 배수도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 셀 때 한 번 셌고 9의 배수 셀 때 한 번만 더 세주면 되는 거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2의 47제곱 곱하기 3의 22제곱 곱하기 박스 한 개 1, 2 해서 어디까지 50까지 다 곱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이라는 거는 2하고 3에서 지수가 2대1 비율이니까 여기가 3의 22제곱과 2의 44제곱 요거에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있는 형태니까 일단 22번은 나눠 떨어집니다. 그쵸? 근데 23번째는 안 나눠 떨어지면서 소수가 만들어지고 분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번째가 됩니다. 자, 핵심 2번을 한번 볼게요. 숫자 카드를 각자 가불이 5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1부터 9까지 중에 이제 써 있대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5장의 숫자를 모두 곱하면 900이 된다 이랬네요. 900. 소인수분해 해보긴 해야 하는데 일단 1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로 만들어지니까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죠. 거기에 9가 곱해져서 3의 제곱이 더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갑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을의 카드보다는 이제 비교했을 때 4가 더 크다. 갑의 거를 이제 카드를 맞춰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걸 가지고 5장을 한번 숫자를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게 5개가 만들어지려면 뭐 3의 제곱 9가 하나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은 2의 제곱 이게 뭐 4를 만들거나 아니면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2 곱하기 3은 6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5장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들을 다 써놨는데 이 중에서 4 차이 나는 거는 여기 두 가지 있죠. 20하고 24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갑이 숫자가 갑의 숫자의 합보다 을의 숫자의 합이 4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갑은 20이 되는 4, 3, 3,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좀 찍기 문제죠. 그 다음 유제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유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제 1번 해볼게요. 8개의 수가 있습니다. 4수씩 2조로 나누어 2개의 그룹으로 4개, 4개 이렇게 나눈다 이 얘기요. 각 조의 수의 곱이 서로 같게 돼야 한다. 그랬을 때 각 조의 합의 차를 구해보자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개를 다 소인수분 해봤어요. 그럼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의 1제곱, 35는 5 곱하기 7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쭉 써놓고서는 자, 먼저 여기 이거 분류를 할 때 두 그룹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13이 있으면 두 개가 있죠. 그럼 둘이 같은 데 속하면 안 되겠죠. 이거 분리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3 기준으로 52하고 117은 무조건 다른 그룹에 속해야겠습니다. 11도 2번 있고 7도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7이 2번 있는 거를 잘 봐둬야 돼요. 그 다음 11이 2번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52쪽에 속하거나 57쪽에 속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줘야겠고 5는 지금 5의 1제곱, 5의 제곱, 5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5의 제곱자리가 혼자 분리가 되고 5의 1제곱과 5의 1제곱 있는 35하고 90은 한 팀이 돼야 합니다. 35하고 90은 한 팀이 돼야 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분류를 해서 경우를 나눠서 해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색 팀하고 이제 보라색 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약간 좀 찍기 문제죠. 그 다음에 유제 4개 다 풀어보겠고 특강탐구는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탐구는 5번까지. 이건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